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후변화로 동해안에 참치가 급증했지만 한정된 어획 쿼터량 때문에 매년 수만 톤씩 버려지는 현실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국제기구의 쿼터량 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인데 어민들은 대형 선망에 몰려있는 쿼터량을 정치망에도 배분하고 그물에 걸려 죽은 참치는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며 최근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망에 걸려든 참치가 배 위에 넘쳐나지만 어획 쿼터량을 초과해 아까운 참치를 바다로 모두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참치는 다시 해변으로 밀려와 바다 오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잡을 때 하루에 8톤 이상씩 잡고 이러는데 이걸 다 버리면 바다 다 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 법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다 버리라고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올해 할당한 참치 어획량은 겨우 870톤. 인근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올해 버려진 참치가 6, 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급증하는 참치 자원량을 정확하게 조사해 국제기구의 쿼터량 확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다 환경과 자원량 변화 및 정치망 어업에서 폐기되는 참치에 대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세계수산기구에 어획량에 대한 쿼터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고시는 참치 어획 쿼터를 대형 선망의 90% 이상 배분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치망 어민들은 한정된 자원마저 대형 선망이 독식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고기를 막 잡을 수 있는 그 대형 선망한테는 쿼터를 다 밀어줘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고기만 잡아야 하는 저희한테 쿼터를 작게 주는 거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건의문을 통해 어족자원 실태조사와 함께 정치망에 대한 쿼터를 15%까지 확대하고 비자발적인 어업으로 포획된 참치는 합법적인 위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가 정한 참치 쿼터가 2024년까지 연간 870톤으로 확정돼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국내 정치망 어업에 대한 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해오름 동맹 세계도시 단체장은 오늘 경주 황룡원에서 민선 8기 첫 정기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준하경 경주시장은 동남권 전철망 구축과 국가첨단 가속기 인프라 동맹 결성, 환동의 해안 관광단지 조성, 해오름 형제 강 상생 프로젝트 등 초강력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산업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공동으로 해오름 동맹도시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돕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주도록 한 법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일수록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서성원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인구 10만 1천여 명의 영천시에서 고향사랑 기부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일찌감치 준비한 덕분에 지난달 초 정부에서 시행령이 오자마자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과 심의위원회도 만들었고 답례품 선정위 구성도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조만간 답례품 공고에 나서는 등 다른 시군보다 발걸음이 빠릅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특히 영천 와인과 과일 등 지역 특산품과 관광문화 상품을 잘 조합해가지고 시민들이 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인구 2만 3천여 명, 울릉을 제외하면 경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어 소멸 위기감이 매우 큰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례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 비해 출향 인사도 적은데 전화나 방문은 물론이고 향후에 동창회에서 적극적인 기부 구원유도 못하게 돼 있다 보니 당장 어떻게 홍보할지부터 막막합니다.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할지도 고민입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지만 농민과 공급업체는 적은 반면 종류는 적지 않은 실정이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주나 뭐 의성이나 이런 경우는 마늘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가면 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이제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품종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 1년 내도록 계속적으로 이게 공급이 될지. 경상북도도 최근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품을 말리거나 제조하여 유통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벌초 대행, 관광 여행, 지역 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은 소멸 위기의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시황 부진과 냉천 범람 영향으로 철강 부문에서 이익이 감소해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하락했고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에서는 2차 전지 소재인 양음극재 사업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태풍 흰남노로 포항제철소의 생산 및 판매 감소 영향 2,221억 원, 재고 손실 등 일회성 비용 1,860억 원, 그 외 포항 지역 사업 회사들의 일부 설비 피해 274억 원 등 연결 기준 4,355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에 용선 운반차 5대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용선 운반차는 용강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후 공정으로 운반 및 저장하는 차량으로 추가 지원에 따라 공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에도 용선 운반차 13대를 지원했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영덕인문실록 기록 사업이 문화재청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덕인문실록 기록 사업은 군민들이 직접 영덕의 사람과 공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결과물을 영덕인문실록으로 발간하고 군민들의 인문학 활동도 지원합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할 군민들을 대상으로 영덕인문실록 교육과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사진 촬영과 자서전 만들기, 인터뷰와 사진 촬영 등의 강의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기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볕 아래에 있으며 온화함이 감돌았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고요. 한낮부터는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큰 추위 없이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경주가 7도, 영덕과 울진 8도, 포항이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데이터 융복합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의 여름 휴가 여행 조사에서 경북은 전남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가 1위에 올랐고 고비용 논란으로 관광객이 많이 감소한 제주가 2위, 경북은 관광 점유율 8.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관광객이 많은 상위 12시군에 경북에서는 6위인 경주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수억 원대 철판을 몰래 판매한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공범 2명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공범에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